여러분 안녕하세요. 출연진 김우진입니다. 자, 2025학년도 대비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시험도 지난해 그 전 한 3개년 거의 연속으로 평균점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원점수 평균은 약 22개에서 거의 이제 유사하게 움직이는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매년 출제 그런 틀은 약간씩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출연중 시험이 좀 어려운 이유는 항상 고난도 40개 만점에 22개 정도니까 사실은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전적인 유형에 대한 변화는 약간씩 변화가 되고 있어서 적성시험의 틀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 또는 기출문제만 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시험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출연 중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실력 향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5학년도 대비해서는 이러한 최근의 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커리를 구성하고자 했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출연 중에 출제위원은 전부 다 논리학 전공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이죠. 여러 과목에서 다 출제가 이루어지지만은 근본적으로 추리와 논증이라는 과목 특성상 추리 능력, 그렇죠.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능력, 그다음에 그것을 표현낸 논증적 사고, 비판적 사고에 대한 측정, 아주 거의 대부분 논리적인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측정이란 틀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논리 전공자로서의 그런 구성에서 전체적인 추론중의 문제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리 전공자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측면에서의 접근 방법 또는 근본적인 실력 향상을 위한 제언을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가장 잘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출연중을 여러분들이 평균 정도의 수준의 득점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목표로 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평균 정도의 득점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출연중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학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약간 정도 관심을 갖고 진행한 평균 정도 올려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문제는 평균 정도의 그런 득점으로서 로스쿨을 진학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갈수록 전체 지원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 30개 이상, 32개 이상이 현재 고득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24학년도 시험의 틀을 보더라도 32개 이상이 될 때 전국 등수 650등 정도 안에 들 수가 있는 성적이 됩니다. 그래야지 상위권 로스쿨에 대한 지원 가능 점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로 그러한 고득점을 목표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최소 평균보다는 10개 이상을 더 많이 득점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증은 그만큼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오랜 시간을 계속 학습을 어떤 것이든 학습을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시험은 또한 아닙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확한 방법과 또는 거기에 따른 전략적인 효율성까지 같이 들어가야지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또 새로운 형태의 사고를 확장시키면서 여러분들 실력을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논리, 비판적인 원리에 대한 습득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보이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은 더 전문적인, 조금은 더 이론적으로 좀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생소한 것은 우리한테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 생소한 분야까지도 여러분들이 지식과 능력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성시험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지식이 아닌 적성이다란 말이요. 물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식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 우리가 진리로 알고 있는 지식, 자, 그런 지식을 알고 있어서 문제에 그대로 맞출 수 있다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선제의 구성이나 지문의 맥락에 따라서 변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아무래도 적성시험의 모든 틀, 저희 그 법학 적성시험 리트뿐 아니라 PSAT 공직 적격성 검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간 내에 푸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 그래서 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한 문제도 시간 안에 못 풀게 되면 문제 하나 푸는데 10분 이상이 걸렸다. 그럼 뒤에 2개의 문제는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나타납니다. 어떤 식이 됐든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출제 원리에 따라서 분석하고 출제 원리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따라서 나를 맞춰 나가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또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력, 특히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고 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가가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나 요령이 아닌 원리에 의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시간 내 해결할 때도 원리가 중요하고요. 또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오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과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요령식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문제만 풀 수 있는 방법.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일부 어떤 어디서 제가 본 듯한데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256가지의 방법 이런 그런 책인가요? 어떤 서적 교재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는 함정이 되는 것은 시험에서는 또 다른 형식의 문제, 즉 257번째, 8번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에서 단순하게 그 문제만 풀 수 있는 방식을 습득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근본이 될 수 있는 원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논리 비판적 사고에 대한 학습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논리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요. 제재가 정해진 내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3단 논법 A는 B다, B는 C다, 따라서 A는 C다. 그 틀 안에 A, B, C에 어떤 게 들어가든지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리, 논리 비판적 사고에 대한 원리 습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입문 과정이 있습니다. 입문 과정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는 출연 중에 근본적인 출제 유형들이 어떤 게 있고 또 기초적인 이론들은 어떤 게 근거하는가 그리고 문제 수준도 중 정도 잡아서 좀 쉽게 접근하면서 유형을 캐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필요한 서적들 또는 논리 비판적 학습에 유용한 도구들이 무엇인가를 설정하고 그리고 안내해주고 소개해드리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본 강의인데요. 기본 과정에서는 출연 중의 이론적인 완성과 그다음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서 출연 중의 아주 전반적인 핵심들을 모두 모아놓은 강의입니다. 자, 이론 쪽에서는 논리 비판적 사고 이론과 문제 해결의 방법론을 정립하는 걸 목표로 돼 있고요. 저는 여기서도 본시험 기출 문항 중에서 고난도의 문제를 뽑아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에 대한 고난도 문제를 거의 다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 과정을 통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완성도, 기출문제 완벽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알고 그 다음에 자 이런 방식을 안 다음에 새로운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도 함께 다루는 강의에 해당됩니다. 핵심적인 이론 강의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심화 과정에선 저는 작년부터 집중훈련 과정으로서 전환해서 심화학습을 진행합니다. 즉 집중훈련 과정은 약점 극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제재나 유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약한 부분을 해결하고 이것을 극복해야만 고난도의 문제도 접근할 수 있고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학추론 또는 인문이 논증분이 많이 나죠. 그래서 논증, 논리 수리 영역, 과학기술 영역 중 4개 분야로 나눠서 영역 및 내용학적인 집중 훈련을 통해서 각각의 고난도의 문제 그리고 기출에 대한 어려운 것도 반복을 하고요. 그다음 PSAT 문항 중에서 공직 적격성 검사 문제 중에서 역시 저희 문제와 유사한 형태 문제 또는 적용해야만 하는 발전 가능한 문제 형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인원 통합 과정에서는요, 기본과 심화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공부 한번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시간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올인원 통합 과정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했던 핵심 이론과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다루는
PSAT, 문항 등 다양한 문제풀을 한꺼번에 다루는 압축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서 모의고사 과정인데요.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기출과 동일한 구성, 동일한 유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기존 유형과 유사한 변형 형태,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진행하고요.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실제 출제 유형과 좀 유사하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요. 또는 또 그 전에 출제를 하셨던 지금 뭐 하지 않는 그전 출제형 교수님의 의뢰나 그분들의 감수까지도 한꺼번에 진행하는 과정으로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다양한 연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커리큘럼에서 저희 특강 형태도 이제 많이 진행할 건데 이미 논리 퍼즐에 있어 논리 게임의 기초라는 부분에서 논리 퍼즐 특강은 이미 진행한 적이 있고요. 뭐 저희가 커리큘럼 진행하기 전에 이미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학 추론과 기출해설, 수리 추론, 강화 약화, 과학 추론 등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영역 및 제재에 대해서 특강 형태로 짧게 집중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특강도 다양하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 내가 약점이 되는 것은 완벽하게 보완을 하셔야지 약점을 지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요. 특별한 학습을 하지 않아 좀 조금만 학습을 해도 바로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어려움 있는 과목은 집중하지 않은 이상 극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입문 과정부터 차례대로 밟아 나가는 시 그래도 가장 좋은 성과를 이뤘던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차례대로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모의고사는 필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론적 과정은 기본이나 통합 또는 심화 과정을 하나를 선택해서 또는 내가 약점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특강을 선택하고 진행하셔도 뭐 다시 도전하신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꾸준하게 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이 부족한 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내가 준비를 할 때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봤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론적인 부분이나 또는 독서라든지 근본적인 실력을 다지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반대로 문제를 거의 잘 풀어보지 못하고 기출 중심으로만 시간 압박 때문에 기출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분들은 이론과 더불어 문제풀이에 대한 다양한 경험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어느 하나만 된다고 해서 완성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출연 중에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내가 좀 부족한 것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리입니다. 논리 비판적인 사고 이론 학습이 되지 않는 이상 출연 중에서 다양하게 변형되고 약간씩 추가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항상 3분 이내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3분 이내에 맞추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보통 여러분들이 기출에 대해서 접근을 하실 때 기출을 많이 보고 연습을 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실전 기출이 새롭게 출제가 될 때마다 굉장히 고난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적용하고 학습을 하실 때 이런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떤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즉시 바꾸셔야 돼요. 나의 사고를 바꿔서 이 문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나의 사고를 여기에 맞출수록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은 굉장히 잔인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법학에 대해서 또는 법조인으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을 가지고 있고 나의 삶과도 맞다 생각한다 하더라도 또는 어떤 동기가 되더라도 이러한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1차 관문이죠. 이 1차 관문에 대한 평가는 객관식 시험의 답안을 맞추면 여러분들 적성이 있는 겁니다. 맞추지 못하시면 적성이 없다고 판정되는 잔인한 시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시험의 유형과 그 시험에서 요구되는 사항의 나의 사고를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도 여기에 내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그래 이러한 사고를 해야지 내가 다른 변형된 문제도 맞힐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기출학습의 완전성이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는 똑같은 문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법학은 제재도 전혀 다른 게 계속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과 제재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필요해요. 결국 이론적인 탄탄함에 받쳐서 기출에서 유형을 확인하고 기출에서 하라는 대로 변화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될 때 출연자의 고득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했던 경험도 있으시겠지만요. 기출만 앞으로 학습을 하겠다. 조심하셔야 돼요. 매년 약 40%의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변형 출제 또는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돼서 고득점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40%를 빼고 나머지를 다 맞아도 24개밖에 안 됩니다. 고득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만 학습하는 경우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식 중심 학습도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법학에서 이런 게 많은데요. 현재 법학에서 예를 들어서 법조문을 내가 이것은 어떤 예를 들어 민법이나 형법이 어디에 나온 거고 이 사례는 판례로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법학 원리에서 어떤 게 있어라는 것을 전부 다 학습하면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죠. 하지만은 똑같은 제재와 지식 관련된 문제는 전혀 출제 안 됩니다. 그럼 그것을 실컷 공부를 해봤자 전혀 무용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법조문 내가 좀 물론 여러분들이 법학 개념이 너무 약하다. 그럼 법학 개론서 정도의 개념으로 충분합니다. 총론이나 판례는 에로스쿨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출제된 소재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2024학년도의 법학 문제는 총 11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11개 출제에서 자, 수리적인 사고, 수리적인 기준과 약간의 계산이 필요한 형태의 문제. 자, 법학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이번에 여기서 6개 출제입니다. 그리고 법학 논증 부분에서 또 출제가 3개에서 4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조문을 열심히 이해하고 법의 판례를 열심히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하나, 2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난이도가 쉬운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효율적인 학습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수리적인 기준으로서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 지식 중심의 학습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서 이제 포기하는 전략을 은근히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논리게임 3개 포기. 논리게임 논리 버전이 3개 출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논리게임이 나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논리게임은 내가 이제 안 풀기로 작정을 한다. 자, 3개 포기해도 나머지 다 맞으면 되겠지라고 하시면요. 논리게임은 출연 중에서 가장 고난도의 문제인데요. 그런데 고득점자에 대한 정답 분포들을 보면 논리게임은 거의 다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논리게임을 포기하시게 되면요. 그다음 포기의 연쇄가 시작됩니다. 논리게임은 연역적 사고,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필연적으로 도출된 연역적 사고의 측정을 하기 위한 논리게임의 의도가 있어요. 그 예를 포기하게 되면 같은 연역적 사고가 되는 수리 계산적인 부분을 자연스럽게 포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수리 계산과 연역적인 사고가 약간 또 간접적 포함되는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포기도 동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고득점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학습하실 때는 전부 다 맞겠다. 그렇죠. 만점 전략으로 가셔야지 그래야지 32개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서 이 3가지는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 요령이 아니라 정확한 이론과 논리적 비판적 사고의 원리에 기반해서 들어올 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접근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기반한 또는 해설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스마트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세 번째로서는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 해결력이나 여러 가지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어떤 모의고사는 저희 유형과 굉장히 좀 동떨어지. 그리고 어떤 문제는 법학 문제를 보니까 굉장히 과거
뭐 사법고시 이런 데서 나올 법만 굉장히 다양한 광대한 법학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는 저희 해당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전문 용어를 좀 더 순화시키고 설명하고자 하는 형식이 있고요. 따라서 이런 출제 의도에 기반한 유사한 형태의 모의고사에 대한 학습이 오히려 문제 해결력에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부분과 동시에 여러분의 실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원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25학년도 커리어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요구사항과 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하나씩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서 구성하고자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제 좋은 성과 있으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커리큘럼 영상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